요즘 홍해 관련 뉴스 정말 많이들 보시죠? 볼 때마다 후티 반군이라는 이름이 꼭 나오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대체 누구일까요? 오늘 저희는 바로 그 질문의 답을 찾아 예멘이라는 나라의 아주 깊은 역사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이런 식의 굉장히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요. 홍해에서 배를 공격하다가 미군한테 폭격당한 후티 반군, 뭐 이런 거죠. 하지만 이 헤드라인 뒤에는 사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훨씬 더 큰 그림이 숨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 분석 자료는 바로 그 후티라는 어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꼬리표에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그 답을 찾기 위한 여정, 그러니까 예멘의 아주 복잡한 역사 속으로 이끌고 들어갑니다. 자, 이 홍해의 위기, 헤드라인 너머의 진실을 보려면요, 이 분석에 따르면 우리가 무심코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바로 그 지점부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분석이 가장 먼저 딱 꼬집어서 문제 삼는 게 뭐냐면요. 바로 반군이라는 단어예요. 과연 그들을 반군이라고 부르는 게 맞을까요? 한번 보시죠. 대부분의 언론은 이들을 그냥 반군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는 현장의 진짜 모습은 그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이미 사실상의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이게 그냥 막연한 주장이 아니고요. BBC 코리아 보도를 근거로 들고 있어요. 보세요. 수도인 사나를 장악하고 있고 인구 대다수를 통치하고 심지어 주민들한테 세금을 걷고 자체 화폐까지 발행하고 있대요. 이건 그냥 무장 단체가 아니라 사실상 정부 기능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요? 그들의 현재 행동을 이해하려면 이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야만 합니다. 수백 년에 걸친 저항의 역사를 들여다봐야 비로소 지금의 그림이 제대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 타임라인을 한번 쭉 보세요. 16세기 오스만 제국부터 19세기 대영 제국까지 정말 끊임없이 외세의 침략을 받았고 또 거기에 끈질기게 맞서 싸워온 역사가 보이죠. 이 분석은 바로 이 저항의 역사야말로 오늘날 예멘 사람들의 정체성을 만든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바로 이런 저항의 역사 속에서 지금 이 분쟁의 한가운데 서 있는 단체가 등장합니다. 공식 명칭은 안사랄라죠. 우리가 흔히 호티라고 부르는 바로 그 세력입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떻게 지금의 힘을 갖게 된 걸까요? 그들의 이념적 뿌리는 바로 자이드주의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시아파 이슬람의 한 분파인데요. 핵심은 부당한 통치자를 몰아내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이 무슬림의 의무다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한 종교를 넘어서 1000년 넘게 예멘 사람들의 정신에 깊숙이 자리 잡은 아주 강력한 저항의 사상인 셈이죠. 그들이 권력을 잡아가는 과정을 보면요. 2004년에 친서방 정부에 반대하는 종교 부흥 운동으로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지도자가 사망한 뒤에도 투쟁을 멈추지 않았죠. 결국 2011년을 넘어서면서 반제국주의, 반시오니즘을 외치며 엄청난 지지를 얻게 되고 지금은 예멘의 상당 지역을 다스리는 사실상의 통치 세력이 된 겁니다. 흔히들 이들을 이란의 대리인이다, 꼭두각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지만 이 분석은 그런 시각이 너무 피상적이라고 지적합니다. 물론 이란의 지원을 받는 건 사실이지만 그들의 투쟁은 예멘 민족의 그 기나긴 저항의 역사에 뿌리를 둔 아주 자율적인 움직임이라는 거죠. 종속관계로 보는 건 너무 단순하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모든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홍해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이게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이 분석에 따르면 그들의 이 작전은 절대 단순한 도발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 자료가 보는 관점은 이렇습니다. 홍해에서의 봉쇄는 그냥 아무 배나 공격하는 무작위적인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팔레스타인과 연대하기 위한 아주 명확한 목표를 가진 경제적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 전략의 핵심에 바로 이 숫자가 있습니다. 99%. 이게 대체 뭘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상품 무역의 99%가 바다를 통해 들어온다는 세계은행의 보고서 내용입니다.
즉 이스라엘 경제의 생명줄이죠. 안사랄라는 전 세계 무역량의 12%가 통과하는 이 수에즈 운하 길목, 이 급소를 정확히 노려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 세계에 알리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경제적 지렛대를 활용하는 거죠. 그리고 이 전략이 먹혀들었다는 게 이 분석의 탄가입니다. 가자 지구의 비극을 전 세계적인 위기로 바꿔버렸다는 거죠. 이건 이스라엘과 미국이 가장 피하고 싶었던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홍해는 이런 팽팽한 대치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다국적 연합군은 번영의 수호자 작전을 내세우면서 항행의 자유를 지켜야 한다고 하고, 안사랄라 측은 군함도 격침시킬 수 있다며 강하게 맞서고 있죠. 정말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자, 그럼 이 모든 역사와 복잡한 맥락을 다 살펴봤는데요. 이 분석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마지막 핵심 메시지는 과연 뭘까요? 결론은 이겁니다. 지금 홍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들을 그냥 해적 행위라거나 단순한 반란으로 봐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행동은 반세국주의라는 아주 오랜 역사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독립국가로 살아온 그들의 천년의 정서가 담겨 있다는 거죠. 결국 이건 국가 주권과 정의를 위한 투쟁이고, 이 지역에 대한 미국과 동맹국들의 정책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분석은 우리에게 이런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끝을 맺습니다. 한 나라의, 특히 그 나라의 기나긴 역사를 아는 것이 오늘날 그들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과연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